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100만 2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 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럽연합 법원이 28억 달러 벌금에 대한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크루3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소규모 사업장용 구독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1.7%가량 하락하면서 15,6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0년 12월 이후, 즉 31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로 월가 예상도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PPI에 이어서 오늘 CPI까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 연준이 내년 중에 제로금리를 벗어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오늘 지수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커졌고 현재 200포인트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마감가가 1.44%였는데 오늘은 1.55% 수준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은 기술주들에게 타격을 주죠.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는데 현재 1.7% 내려가면서 15,6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2% 급락했던 테슬라가 오늘은 반등해줬는데 장중에는 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대로 상승폭을 조금 줄여낸 상황이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를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 퀄컴, AMD 등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11개 섹터 가운데서 가장 크게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현황 확인해 보시죠.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가 상승, 나머지 8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주와 임의소비재, 헬스케어주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주는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도 이어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쉐보론은 계속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록티앤드갬블, 골드만삭스, 그리고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쇼핑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28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반 법원은 해당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알파벳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자사의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워크플레이스를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중 이용자 수가 비교적 낮은 워크플레이스에게 이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장 메타는 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직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용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학교와 기업 대상으로 제공하는 툴 서비스와 같이 애플도 내년부터 매달 3달러 수준의 구독료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애플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국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명은 RIBN입니다. 공모가는 주당 $78였고 현재 30%대 오르고 있으며 10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1,07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도어대시가 핀란드의 딜리버리 어플리케이션 월트를 $81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도어대시는 어제 장 마감 후 24%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캐나다와 호주, 일본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젠 유럽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어대시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월간 거래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모두 지난 2분기 때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장 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투자자의 날에서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이 성장세를 띠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또 마스터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S&P 500 하락을 견인한 섹터이기도 한데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100만 2천 배럴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에너지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오늘장 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홈디포입니다. JP모건은 다음 주에 있을 홈디포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홈디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RBC가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분야 수익률 동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25에서 $19로 하향했습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 둔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팔란티어 주가 7%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계의 글로벌 상장 기업으로 분리된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제너럴 일렉트릭은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애플입니다. UBS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고객들의 아이폰 대기 상황이 공급 체인과 수요 모두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테슬라 목표가를 $1,000에서 $1,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상승 랠리를 펼쳐오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발언 이후 이번 주 들어 13% 떨어졌는데 오늘장에서는 회복세를 띠며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간 원유 재고는 100만 2천 배럴 증가하며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WTI는 3.6% 하락하며 $81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2.8% 하락하며 $82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달러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며 $1,848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한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전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월가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2% 급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5.9%보다도 높았고 1990년 이후 무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연준은 최근 FOMC 회의에서 이번 달 안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밤사이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의 분석가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두고 내년 1분기까지 CPI가 6%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면서 연준과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별개로 연준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시장은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에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26만 5천 명보다는 소폭 높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업 지표가 팬데믹 이후에 5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입했다고 평가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원래대로라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내일 베테랑의 날 휴일을 맞아서 하루 일찍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대로 열린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30% 넘게 급등하고 있었는데 정가은 캐스터, 외신들 평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기자동차 업계 1위인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국의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장부터 티커명 RIVN으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첫 장에서 주가가 39%까지도 폭등하기도 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주당 78달러로 확정됐던 리비안의 시초가는 106.75달러로 예상이었던 125달러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다만 리비안의 시장 가치는 900억 달러에 달하면서 770억 달러인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의 870억 달러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리비안은 전기차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아마존과 포드 등으로부터 약 105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포드는 각각 리비안의 20% 그리고 1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2030년까지 리비안의 10만 대의 차량을 주문했고 빠르면 내년부터는 리비안과 아마존 합작 수송 차량 1만 대를 새로 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리비안의 서류에 따르면 일리노이 공장은 연간 최대 1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중 6만 5천 대가 R1T 픽업 트럭과 SUV이고 8만 5천 대는 상업용 화물차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아직 사업 모델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3분기에는 1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이나 전기차 생산 면에서 갈 길이 먼데요. 리비안은 지난해 초부터 올 6월까지 약 2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지난 9월 전기차 픽업 트럭 R1T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익화에 나섰고 다음 달에는 SUV R1S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칩 부족 사태와 항구 병목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빨리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지배하는 전기차 분야에서 리비안이 그 다음 빅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크레이그 어윈 로스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시장에 믿을 만한 또 다른 업체가 공개되는 것은 시장에 좋은 일이라며 전기차 산업이 점점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CNB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에 자금을 조달하면 리비안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이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는 테슬라가 12%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면에 지금 3.5%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가 지금 9% 넘게 급락하면서 $40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연합 법원이 $28억 벌금에 대한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외신 평가 어떻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가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CNBC는 유럽연합 법원이 $28억 달하는 벌금에 대한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빅테크 규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아마존, 애플 등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지난 2017년 구글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 고객들을 구글 쇼핑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규제당국은 구글이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구글 측은 자사 쇼핑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럽연합 규제당국의 반독점 법안 역시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럽연합 법원이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8억 대규모 과징금이 구글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유럽연합 법원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구글을 포함해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당국의 조사 권한이 더욱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3개의 판결 가운데 첫 번째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것이어서 나머지 2개의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CNBC는 유럽연합이 2017년 이후에 총 $80억 달하는 벌금을 구글에 부과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52억 해당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구글이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구글이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격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글의 행보에 현재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구글이 다시 한번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의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5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루3 우주선 발사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전가한 캐스터가 전해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크루3 팀을 태운 크루 드래곤 캡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재사용이 가능한 캡슐형 우주선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3분에 발사된 뒤 다음 날 오후 7시 10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윌리엄 게스텐마이어 스페이스X의 부회장은 발사 전 브리핑에서 모든 것이 비행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8개월간 진행되어 온 유인 우주선 캡슐 발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지난 8일에는 크루2가 199일 우주에서 체류한 이후 무사 귀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유인 달 탐사선 발사 시기를 1년 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2024년으로 착륙 목표가 설정된 바 있지만 이것을 2025년으로 1년 연기한다는 겁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꼽히는데요. 앞서 나사는 지난 4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베이조스의 경쟁사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루 오리진 측은 나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평가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나사의 넬슨 국장은 이 소송이 약 7개월간의 작업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발전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우주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제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작업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병목 현상 해소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입이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발목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JP모건은 한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결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 지금이 가장 나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공급망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3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TSMC입니다. 해당 사는 기술 역량이 꽤나 뛰어난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전문가들은 TSMC의 생산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망 문제만 완화된다면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 강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제정한 법안에 따라 TSMC는 일본에 신설한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약 10조 원의 최대 절반가량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 바로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에 이어서 미국의 애리조나와 대만의 가오슝에도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TSMC는 꾸준한 주가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3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MD입니다. 고사양 고품질의 제품을 자랑하는 AMD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버스계의 대여 메타의 서버용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AMD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컴퓨팅 네트워크사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인 인텔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AMD는 끊임없는 이 네로라 하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높은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다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과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기술인 3차원 가상현실 프로그램 옴니버스를 선보이면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놀라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주가 상승의 동력이었던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전용 칩 출시는 물론이고 자체 CPU의 출시와 GPU 부문의 고속 성장, 그리고 미래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가장 크게 빛을 볼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과는 관계가 없이 일관된 배당금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데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미래 전망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44개 투자사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모두 매수 혹은 비중 확대라는 점도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